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조금씩 망가지는 걸 모른 척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성실하게 실천하는 걷기가 실은 특정 시간대에는 뇌세포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시간대 걷기가 치매 발병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연구 보고가 국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시간에 걷고 계시면서 오히려 본인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뇌혈류와 노화, 뇌 건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대학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뇌 건강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걷는 시간대 하나만 조정했을 뿐인데 기억력이 돌아오고 말하는 게 또렷해지며 집중력이 확연히 좋아지는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었던 분들이 걷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 일반인에게 잘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자료였고 약물 치료 중심이던 관점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기도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냥 많이 걸으라는 조언만 하지 언제 걸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시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걸어도 시간대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연구로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걷기 시간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올바른 시간에 걸으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판단력이 또렷하게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걸으면 서서히 기억이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핵심 비밀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시간대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언제 걸어야 뇌가 건강해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도중에 영상을 끄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그리고 주로 언제 걸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소에서 직접 뵌 분들 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성실함으로 유명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빠짐없이 걸으셨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바로 오랫동안 이어온 새벽 걷기 습관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일이지만 시간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내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뇌 건강을 갉아먹는 걷기 시간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걸으면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한국뇌혈관학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새벽 시간대,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창호 72세님도 매일 새벽에 걷는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큰 위험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아침 햇빛이 충분히 뜬 9시 이후로 걷기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체온도 적절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새벽 공복 걷기를 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새벽에 걸으시나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면 한낮에 걷는 걸 당연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봄이나 가을에는 한낮에도 걷곤 하세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한낮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미국 심내혈관 센터에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기온이 30도 이상인 한낮에 활동할 경우 노인의 뇌 손상 위험이 1.8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박성희 69세님은 여름에도 한낮에 걸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현기증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혈류가 계속 불안정했던 거죠. 여러분은 한낮을 피하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그늘진 길을 선택해서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꼭 챙기세요. 물을 챙기지 않고 걷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더운 시간에도 억지로 걷고 계신가요? 저녁 드라마 끝나고 잠깐 산책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늦은 밤 걷기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밤 9시 이후가 되면 조명이 부족한 길이 많아서 낙상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치면 바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일본 노인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늦은 밤 걷기를 한 후 수면의 질이 40% 이상 저하된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수면이 나빠지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아서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김현수 75세님은 밤마다 드라마 끝나고 30분씩 걷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두운 길에서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해 주셔서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은 저녁 7시 이전까지 가볍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후는 조명이 충분한 실내나 집 근처에서만 활동하세요. 혹시 TV 끝나고 늦은 밤에 나가 걷고 계신가요? 식사 끝나고 바로 걷는 게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걸으면 운동을 위해 근육으로도 혈류가 가야 하는데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바로 나타납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 직후 운동이
혈당 급변 위험을 1.5배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때 갑자기 운동하면 저혈당이나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장미경 68세님은 밥 먹고 바로 걷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자주 어지럼증과 손발 떨림을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식후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최소한 1시간 정도 소화 시간을 두고 걷는 게 안전합니다. 그 사이에 가벼운 설거지나 정리 정도는 괜찮지만 본격적인 걷기는 피하세요. 혹시 밥 먹고 바로 걸으시나요? 겨울에 추운데도 꿋꿋하게 걷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극한 날씨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서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상승해요. 반대로 무더운 날씨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탈수가 오면서 뇌혈류가 감소합니다. 유럽 노화 건강 보고서를 보면 외부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동할 때 노인의 뇌혈류 손상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진길은 낙상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정호 71세님은 추운 겨울날 혼자 외진 산책로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머리에 충격을 입으셨는데 한참 후에야 발견돼서 큰 위험을 겪으셨어요. 여러분은 실내 트랙이나 대형마트 산책로 같은 안전한 공간을 활용하세요. 날씨가 극단적일 때는 억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 외진 곳을 걷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혼자 외진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 5가지를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켜주는 올바른 걷기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입니다. 밤새 쉬었던 몸이 충분히 깨어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거든요. 이 시간에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다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바로 걷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바나나 1개나 우유 1잔 정도 드시고 나서 준비 운동을 한 후 걸으세요.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걷고 계신가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도 걷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몸의 체온이 가장 높아져서 관절과 근육이 유연해지거든요. 이 시간에 걸으면 저녁 식사 전에 적당히 에너지를 소비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밤의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걷는 것보다 식사 전에 걷는 게 훨씬 좋아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소화 시간을 두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30분 정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저녁 먹고 바로 걷는 습관 있으신가요? 걷기 장소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비탈진 곳보다는 평탄한 도로나 실내 트랙을 선택하세요. 낙상은 한 번만 일어나도 뇌 손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요즘은 공원마다 잘 정비된 산책로가 많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도 실내 산책 공간이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처럼 날씨가 극단적일 때는 실내 체육관 트랙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명이 밝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외진 곳을 걷는 건 절대 피하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걷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걷고 계신가요? 걷기 전후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세요.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걷기 전에는 꼭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해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서 관절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면 혈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뇌혈관도 안정적으로 확장됩니다. 걷기가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스트레칭이 필수예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셔야 다음 날 통증이 없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종아리를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걷는 건 자동차 시동도 안 걸고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걷기 전에 준비 운동 꼭 하고 계신가요? 걷는 동안 호흡과 수분 관리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져요. 숨을 참거나 얕은 호흡을 하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전에는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출발하세요. 걷는 도중에도 15분마다 소량씩 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탈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탈수가 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바로 나타납니다. 작은 물병 하나만 챙겨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걷는 동안 물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걷기 시간대가 여러분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걷기, 한낮 걷기, 늦은 밤 걷기, 식사 직후 걷기, 그리고 극한 날씨나 외진길 걷기는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지만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건 뇌혈류를 안정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챙기고 호흡과 수분 관리를 하면 더욱 완벽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점점 저하되고 반복적인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낙상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치매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을 취하고 활력이 넘치고 두뇌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유지되고 우울감도 줄어들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새벽 걷기를 멈추고 안전한 시간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9시 이후로 걷기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걷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바꿔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